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2022년도에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전략 잘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QR이 인증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설명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김본이라고 했는데 김정철 본부장님이라고 제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칼리 김동호 전문가. 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승무원 친구를 만났는데 네. 친구들이 역대 환율 변동성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과자 3개 살 거를 지금 2개밖에 못 사고 지갑이 굉장히 헐렁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서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서 1990년대 8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이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엔화 위안화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제가 이제 선물 대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결과값이 놓여져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이미 추세가 지금 받쳐져 있는 상황, 계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위안화가 145엔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바라봤었는데 결국엔 거기를 넘기고 지금 150엔까지도 지금 뚫어준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이 추세가 지금 앞에서도 여기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봤었는데 꺾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봤었는데 150까지 돌파했었죠. 그럼 얘는 아직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힘 자체가 이렇게 받쳐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90년대 버블 경제 이후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 만약에 여러분들 160, 180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일본 경제 자체가 뭉개질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앞세워서 이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이 지금 약세를 어느 정도는 아무리 약세 하면서 일단은 일본도 여태까지 달려왔지만 이거는 조금 선이 넘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은 사실상 여기서는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150을 돌파했으니까 170, 1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의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거는 먹을 자리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폭 자체가 먹을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려 이 낙폭 자체를 이제 다시금 엔화가 뭐 130, 120까지 안정화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그 이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크게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 내가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바로 또 생각하면 145엔에서 그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갔었던 분처럼 또 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봐라. 일단은 제 생각에는 현재 결과값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가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준을 달러로 일단은 잡아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본 경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수가 아무리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출 자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엔조 효과가 수입 자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물가 상승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엔저라고 하더라도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막 막대한 이익과 막대한 수출을 지금 보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일단 뭐 40년, 50년까지도 제가 봤을 땐 달려갈 것 같은데 일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월급이 계속적으로 동결되는 현상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같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엔화까지 지금 이렇게 가져간다? 결국에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책적으로나마 어떻게든 지금 현재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려 투자 자체는 지금 당장 보시기보다는 일본 자체에서 정부 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를 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괜찮다.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지금 일단은 뭐 독재자다 하면서 이제 막 현수막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좀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쉬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워낙 중국 자체를 봉쇄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일단 중국 쪽도 스탠스가 지금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값 부근대가 저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세에 대한 최저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다시금 좀 반등 자리가 거기서부터 먹을 자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투자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꼭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나라에서 대책이 나온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김정철 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네. 원화가 약세라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피해주랑 수혜주가 나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수혜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혜주가 우리나라 이제 산업 이제 정경련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환율이 1,250원대가 가장 유리한 환율 구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 1,400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수출주한테는 좋은데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엔화가 약하고 위안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 경합도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하고 산업군이 비슷한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약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싸웠을 때 크게 이득이 없어요. 별로. 크게 이득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스 친구 승무원 친구분 얘기하는데 저도 승무원 사무장이 제 친구인데 오히려 이제 노선이 좀 다른가 봐요. 거기 미국 노선 가시나 봐요. 네, 뉴욕 갔다 왔더라고요. 제 사무장 친구는 일본 이쪽은요, 더 싸요. 거기가. 더 쌉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노선 한번 갔는데 정말 프랑스 명품이 이렇게 쌀 줄 몰랐다. 네, 지금 명품 엄청 쌉니다. 거기 유로화가 너무 약세라서 유로화가 지금 떨어진 하락폭으로 따지면 원화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하락폭보다는 엔화나 유로화의 약세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력, 그러니까 유럽은 어차피 우리나라하고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유럽은 제조업보다는 약간 제조업이라 해봐야 독일 정도, 독일 자동차가 우리나라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치면 그거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해운 아니면 관광 아니면 명품 산업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겹치지 않는데 일본은 소재, 반도체, IT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요. 화학 전부 다 비슷하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수출로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아야 되는데 수출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하느라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쪽이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 드리자면 피해주라고 하면 당연히 수입하는 쪽이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2배, 3배씩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격 전가 시켜야 되는데 가격 전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농산물 이쪽도 상당히 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최근에 농심만 봐도 농심인데요. 농심만 봐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뭐 라면 가격도 인상하고 했는데도 견조하게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견조하게 방어가 안 되고 있다. 방어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원재료 값, 식료품 가격, 원자재, 식자재, 원자재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농심 같은 경우 구매 담당자가 농심 후계자예요. 예, 가족 경영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구매 담당자가
잘 못해서 지금 농심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수혜주라고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KTNG를 저는 뽑고 있는데 KTNG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안 밀립니다. 예. KTNG를 보시면 KTNG는 대표적으로 담배 인상공사. 자, 담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핍니다. 많이 안 피는 걸로 장려를 합니다만은 전자담배나 이쪽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퍼지면서 KTNG가 상당히 지금 해외로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련형 담배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면서 이거를 달러화로 벌어가지고 원화로 다시 바꿔오니까 실적이 워낙 좋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뭐 종목으로 좀 보신다면 KTNG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역시 대표적으로 수출주로 상당히 좋은데 현대차 주가가 안 좋잖아요. 이건 현대차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만 시작되는 기저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마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3분기마다 계속 반영되는 세타 엔진 결함에 대한 충당금. 3분기만 악몽이에요, 악몽. 3분기 악몽, 할로윈의 악몽이라고 하는데 현대차는 무조건 할로윈 근처만 오면 무조건 세타 엔진 충당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어봤자 거기서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는 그래서 안 좋은 거다. 이거 현대차 ETF인데 현대차 주가로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혜주가 사실 딱히 없으니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요거 하나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달러가 강하면요 그냥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거 하면 끝났어요. 그냥 이거 하면 보세요. 주구장창 우상향 오늘 1% 상승.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한참 6월달에 달러 선물 레버리지 한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했어도 지금 수익률은 약 4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때 했어도. 예. 그래서 지금 그럼 달러가 그러면 언제 꺾이느냐가 제일 중요했죠. 이거 만약에 달러 꺾이면 이건 급락할 거니까 달러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언제쯤이 끝날 거 아니야. 저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2월 연말까지는 계속 달러 강세 기조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12월 연말에 FOMC 회의 전에 수익실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5bp를 미 연준이 11월 3일 날 FOMC 회의 때 올리면 정확하게 미국 금리는 4%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4.2%란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20bp인데 물론 그때쯤 되면 좀 더 오르겠죠. 갭이 한 4.5 정도, 50bp 정도 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그러면 12월에 미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릴 때 50bp를 올리면 딱 맞춰져요. 거의. 4.5가 딱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75bp씩 연속 4번, 5번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50bp로 탁 내릴 때 그때가 달러 꺾인 시점이다. 선반영돼서. 그렇게 보시면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피해주는 전반적으로 다 피해보고 있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피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는 사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계속 무역 수입 적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다운돼 있죠.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교체 주기를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딜레이 시키니까 상당히 좀 반도체 쪽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입 적자가 나오고 적자가 나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거든요. 일본은 계속 시장 개입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엔화를 받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다들 자유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안정펀드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정책이 있는 건지 이거 다 제가 봤을 때는 고간 다 털리고 전부 다 무역 적자 사상 최대 적자 나올 것 같거든요. 올해 사상 최대 무역 수익 적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이미 바꿔 놓고 그제서야 뒤에서 헛강 꽂혀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근데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다. 자유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유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율로 시장 자율로 냅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2월까지는 달러가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달러가 강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로는 코덱스 미국 선불 레버리지를 꼽으셨고요. 주구 장창 우상향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피해주로는 반도체랑 농심, 식재료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방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의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얘긴데요.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는 어닝 미스를 기록하자 미국 주가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역대 최대의 3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물류 문제로 인해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매출도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가격 인사 효과 등에 힘입어서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로 인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가 하락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테슬라 실적을 자세히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3분기 매출액이 214억 달러, 55.9%가 올라갔어요. 괜찮게 올라갔어요. 영업이익은 37억 달러, 84% 점프. 점프했죠. 순이익은 33억 달러로 103% 증가. 이거 전부 다 YOY입니다. 연율이에요, 연율로 보는 겁니다. 연 대비 연. 연 대비 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3분기 생산량, 그러니까 작년 3분기하고 올해 3분기를 비교했던 퍼센트고, 3분기 생산량이 34만 3천 대였고요. 근데 목표가 36만 6천 대인데 약 2만 3천이 벼요. 이 2만 3천이 왜 비냐? 중국에서 셧다운.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싶어도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지었으면 중국에서 재료, 자재, 배터리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늦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늦게 들어오지만 그거 말고도 공장 자체를 열지 못해서 전부 다 가동이 안 되니까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에 따지면은 의외로 선박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재고일수. 재고일수가 8일이 나왔는데 전분기에 4일 전분기는 4일이었거든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차가 만들어지면 4일 정도 딱 있다가 바로 나가요. 근데 지금 8일까지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늘었다. 이거 뭔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테슬라가 재고일수가 4일밖에 안 나오던 게 갑자기 8일까지 2배가 증가했다. 요거는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사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약간씩 조금 하락하고 있다. 그건 뭐냐? ASP 평균 판매 가격을 ASP Average Sales Price 대충 알겠죠? ASP가 뭔 말인지. 자, 낮은 중국 시장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ASP 이익률이 높은 데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낮은 중국 시장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킹달러. 그러니까 뭐냐면 위안화로 겁나 벌어봐야 그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확 깎이는 거예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킹달러로 인한 환차손 이게 좀 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생산 차질하고 판매량 둔화가 연쇄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밀렸고요. 단 이제 테슬라가 한 가지 비전으로 제시한 거는 베를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베를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유럽에서 테슬라가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12월에는 세미 이거 트럭이야, 트럭. 세미가 이제 곧 맥도날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가 이제 돌아다닐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요게 이제 한 가지 희망 포인트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들 좀 보시면 테슬라 같은 관련주 포함 2차 배터리 관련주들 사실 어제 급락했고 어제라고 따지면은 지금 이제 어제죠.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급락했었고 오늘 뭐 다시 좀 회복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재고일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렇게 예전처럼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들이 선전하고 있다. 테슬라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되면 결국 폭스바겐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전세를 뒤집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하거나 테슬라에 납품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테슬라도 하지만 여기저기 다 하는, 그렇게 따지면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소재 위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재 관련주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또 삼성 SD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합작해서 설립한다, 양극재 합작해서 설립한다 이슈 때문에 오늘 삼성 SDI도 급등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쪽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태양전지 관련 소재도 하고 있고요. 지금 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하더라도 태양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담아야 돼요. 당연히 전지에다 담아야 되겠죠. 그 전지에 담았다가 그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태양전지 관련 소재도 하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응급제인데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면 뭐 실리콘이 어느 정도 함유된 응급제인데, 실리콘이 함유되면 함유될수록 충전 시간 단축되고 주행거리 늘어나고 안정성 뛰어나지고 에너지 밀도가 좋아져서 그러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응급제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있는데, 요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리는데 진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요. 상당히 견조하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하는 회사가 이 회사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강조해 마지 않았던, 현재 대주전자 재료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전자 재료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네, 대주전자 재료 현재 지금 반등해서 오늘 또 지금 지수 밀리고 있는데 오늘 또 1% 상승. 하지만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가져온 이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보다 지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 관련주의 공략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또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에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본부장님도 일단 국내 뭐 현대라든지 지금 폭스바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 이제 뭐 테슬라의 지금 현재 경쟁력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전기차를 일단은 기준으로 제 기준을 좀 나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중국차 전기차 기업이 있고요. 중국 전기차 기업, 그리고 일단은 기존의 일단 전통차 업체들이 일단 지금 전기차로 변모하는 기업들. 그래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애초부터 나는 처음부터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부터 일단은 달리고 있는 테슬라와 뭐 리비안 같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각각의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테슬라가 이전까지는 계속 좀 꽉 잡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1세대로 잘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비아디라는 전기차 업체가 내수 시장에서 이제 비중 자체를 점유율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지가 여기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상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기 모델들 같은 경우를 다시금 전기차로 변모해서 일단 출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차량 모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환호를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됐었을 때 그거를 내가 타야지, 계약해야지 하는 움직임들이 더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지금 현재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상 가장 좀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제 주가의 저점 고점을 이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07달러예요. 네. 이제 분할을 해서 207달러가 됐는데, 제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거 조금 절망적이긴 하지만 테슬라 70달러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3월달, 7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4달 단위로 다시금 하락했다가 상승, 하락했다 상승, 이 파동을 그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락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3월, 7월, 11월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는 반등을 한번 또 볼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미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8%까지 어제 이제 빠지다가 결국에 6%대 마감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테슬라 치고는 조금 이례적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년 대비로 봤었을 때는 좋지만 예상치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나와주면서 이 정도까지 박살날까? 약간 어제도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PPT로 이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조금 애매한 수치예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나는 테슬라 주주가 되고 싶고 난 테슬라를 좀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가격 전략을 좀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일단 1단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207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70 초반까지 와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타이밍은 저는 107달러.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최종적으로 70이다 보니까 물량 자체를 천천히 처음에 20%, 30% 나머지 마지막 바닥까지 왔을 때 한 50% 정도 실어주면서 단계별로 투자 전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테슬라든 뭐든 이렇게 봤었을 때는 충분히 반등해서 좋은 수익으로 다시금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테슬라 전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좀 문제인데 일단은 기존 전통차 업체만 딱 비교해서 마무리를 좀 드리면 GM이랑 포드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GM이 이번에 이제 그대로 가기에는 자기네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급 자동차, 고급화 가격이 높은 비싼 자동차를 전기차로 생산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GM이 내놓는 게 포르쉐 가격의 일반 가격이 70%대래요. 그러면 아나운서님, GM도 어떻게 보면 뭐 외국 브랜드고 네.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지만 GM을 달고 타실래요? 아니면 30%를 더 주고 포르쉐를 타실래요? 전 포르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고급화 전략이 과연 전기차에서 이게 먹힐까? GM이 포르쉐랑 그 가격 차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라고 했었을 때는 좀 메리트를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고급화 전략보다는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는 이제 포드가 저는 둘 중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리비안 투자도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으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격 전략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는 GM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하셔야 되겠고요. 포드 혹은 리비안을 추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5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23일 줄어든 세수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안만 발표해서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었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급증할 거라는 그런 전망에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한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간단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투표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자, 이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영국이 보수당이거든요.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보수당이 언제 정권을 잡았느냐? 원래 정권은 노동당이 잡다가 보수당이 잡다가 영국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브렉시트 기억나시죠?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그때가 바로 보수당이 정권을 잡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브렉시트를 추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브렉시트가 된 건데, 그럼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한테 좋냐? 근데 그때 브렉시트가 약간 포퓰리즘이었거든요. 그냥 그때 IS가 막 왔다 갔다 테러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뭐 이민 싫어. 그리고 우리 잘못된 건 다 이민자들 탓이야. 부터 시작해서 자꾸 유럽이랑 경제권 같이 쓰니까 우리만 손해인 것 같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이 더 손해더라. 왜냐하면 영국이 금융업부가 다 런던에 집중돼 있는데 EU 탈퇴한 뒤로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영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코틀랜드는 독립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EU 가입하고 싶거든요. EU에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좀 안 맞아요 또. 그래서 영국 내부의 갈등만 죽어라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브렉시트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영국이 지금 내내 고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보리스 존슨으로 바뀌었다가 보리스 존슨이 또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이번에 보수당에서 리즈 트러스를 총리를 임명했는데 이미 지지율이 보수당이 있으면 영국이 노동당이 이미 보수당 지지율의 2배예요. 지금은 사실 조기청선 해야 돼요. 영국은 지금 내가 계산하고 바로 조기청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노동당이 다시 정권 잡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지율이 말도 안 되는 보수당이 지금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해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지지가 있겠습니까? 리즈 트러스 총리가 딱 되자마자 삽질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삽질 중에 바로 대단한 삽질이 바로 감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가 미국보다 떨어지면 모든 돈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미국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안정적인 나라니까 미국으로 쏠리겠죠 당연히. 그럼 그걸 막으려면 결국은 영국도 연방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감세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푸는 감세를 한다는 거죠. 감세를 하면 도대체 그 감세에서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딱히 충당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난리가 나서 파운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최근인데 리즈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이제 사퇴하면서 지금 이게 파운드와 같은 경우가 쭉 이제 잘 가다가 이제 파운드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반등이 나왔다. 근데 다시 제자리에 이미 사고는 다 쳐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바로 그 헤지펀드 딜러들이 감세도 하는데 금리도 올린다. 금리 올리면 감세하는 효과, 금리 올리면은 유동성 줄이는 효과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파운드화는 폭락하겠네. 그러면 파운드화 매도에 배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때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영란하게 받아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죠. 어떻게 버텨요? 결국은 이 갈등 때문에 파운드화가 더 밀렸고 달러화는 더 강세가 되는 그런 상황에 현재 맞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되고 있다.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도 다 사임하고 다 사퇴했고, 지금 리즈 트러스 총리의 경쟁자였던 이제 사람이 이제 총리를 될 텐데, 그분은 이제 증세안이에요. 증세하자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다시. 결국은 영국은 그냥 쓸데없이 2달간 삽질만 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달러만 키워준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사건이 결국 영국의 채권 딜링이 만기 채권들, 특히 펜션펀드 채권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버려서, 총리가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파운드화가 상승하기 좀 쉽지 않다. 올해 강달러의 기조를 역할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저는 달러 강세에 좀 더 배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체적인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 계획을 했던 리즈 트러스 총리 때문에
파운드화의 가치만 떨어지고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투자 전략이나 관련 ETF, ETN 네, 한번 얘기해 일단 주세요. 본부장님 제가 뭐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일단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파운드화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강달러가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다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나 지금 현재 봤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달러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선의 고점에 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현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이건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아무리 이 지금 환율 자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때 유지하면서 급등락폭을 반복하지 않아도 현재 레벨 때만 유지하더라도 유럽 증시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증시 하락에 투자하는 ETF를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티커는 오늘은 공개할게요. 네, 오늘은 좀 네. 공개해서 일단 티커는 EPV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가볍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EPV 이거를 한번 지금 유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저도 좀 같은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선물적으로 봤었을 때는 강달러 하면 여기에 대한 디커플링 움직임 유로 FX 여기를 좀 봐주시면 딱 좋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강달러에서 나머지 산업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커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변동성을 안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강달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금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다. 저는 이렇게 금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 상승한다가 아니에요. 강달러 유지하면 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티커를 좀 찾아서 지금 ETF를 봐야 되는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하락할 때 투자하는 티커 EPV를 얘기해 주셨고요. 선물 쪽으로는 유로 FX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밤의 주잘백배 제8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와 함께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이제 시작하려면 순위표가 나와야 되는데 순위표가 안 나와서 참 걱정이었는데 네. 순위표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달이 됐어요. 네. 방금 전달이 돼가지고 순위표가 드디어 전달이 됐습니다. 순위표가 전달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위표를 자 보시면은 현재 지금 따끈따끈하게 방금 들어온 순위표입니다. 네, 순위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모의투자 최종 순위 잠시만요. 이 화면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최종 순위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 밤이 좀 남긴 했는데 현재까지 근데 거의 이분도 안 하시겠죠? 예, 1등 굳이 1등인데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1등 달려보자님이 3주 동안 했는데 3주 동안 9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3주 동안 9천만 원. 자, 우리가 하필 그 3주 동안에 시장이 크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그다음 총호딩이 8,400만 원, 울산 최부자님 6,7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는데 자 이렇게 수익 내신 분 포함해서 참여하신 분들 해가지고 제가 상품과 상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자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모의투자대가 끝났지만 그래도 교육은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반드시 노란톡방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받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매도 체결. 자, 286점 지금 60 매도 체결. 자, 손절가는 287.05 원래 매수 잡으려고 했었던 자리값 자체를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손절까지만 뚫고 넘어왔었을 때는 일단은 한 번은 더 긍정적으로 볼만한 구간이에요. 일단 좀 삼성전자 바닥에서부터 이제 좀 반등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일단 손절로 생각할게요. 287.05 자리값 0.45% 커팅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05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일단 더 정정 지켜보실 확인. 분들은 본절딩. 자, 본절딩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포까지만 주문 접수 보겠습니다. 완료. 자, 285.60 불청대기. 아, 좋습니다. 네, 1포 취소 확인.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89 매도 체결.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보겠습니다. 자, 손절이 나던 수익이 나던 요거 마지막 자리. 자, 21자리 값 요번에는 주문 컷자리 값 접수 살려서 볼 완료. 거고요. 자, 16,521 컷딩. 자, 489 매도 체결. 목표는 일단은 지금 대략 60틱 정도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0틱. 자, 청산 자리 값도 미리 걸어 주문 놓고요. 접수 완료. 30일 올청으로 볼게요. 얘는 사실상 먹을 자리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볼 수 있고, 얘가 최종적으로 낙폭을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230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매도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정청산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는 올청산 우리 여기까지만 지금 욕심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48, 47. 아우, 저점은 계속 터치하는데 아우, 애매하게 비비죠. 자, 이거 목표 그래도 자 30일 유지하면서 본절, 최소 본절 달면서 지켜볼 거고요. 자, 이거 본절 나오더라도 요 자리값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마지막 자리. 자, 목표는 대략적으로 60틱 정도. 아우, 이제 터치하네요. 더 뚫어줄 수 있는데.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문 접수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769 커팅, 769 커팅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밴드 고점까지 터치는 한번 보여줬고요. 자, 일단 30까지만 튀어 올라도 본절 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이상 뚫어줬죠? 네, 최소 본절 대행.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 대행 보면서 49 올청. 자, 39까지. 자, 10틱만 더. 자, 43, 47. 좋습니다. 자, 50틱 정도로 볼게요. 221 체결. 자, 209자리 값 커팅. 요거 마지막 자리 보시죠. 주문 탑 접수 나오더라도. 완료. 자, 49 생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변동성 지켜보기가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이라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아쉬우니까 여기까지만 지켜보시죠. 자, 밴드 상단 전고까지 지금 239까지 터치해보면 본절대. 자, 변동성이 지금 좀 잡힐 가능성은 있어도 요거 조금만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요거 한 번은 더 도전하죠. 일단 49까지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209 커팅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는 건데 목표는 49까지만 보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우, 지금 41까지 뚫어줬고요. 자, 목표 49까지만 주문 접수 보겠습니다. 완료. 자, 보이는 자리라서 그래요. 보이는 자리. 주문 접수 자, 49 뚫어줬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자리값 안 보이는 데서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은 16,071 매수 체결에 지금 목표가는 일단은 150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거 뭐 잡히면 요거는 마무리 확실히. 자, 이거 한번 잘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30 정도까지는 올라오는데 중간중간에 중심값을 터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급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급등을 해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그쵸, 중심값을 밟아주면서 파동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급반등 나오면 너무 좋다. 자, 일단 21선 90까지 올라와주면 그때 본절 볼게요. 자, 대신에 좀 안정청산 보실 분들은 뭐 이건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100틱 보시는 게 쫙 좋지 않을까. 16,169 14청산. 난 여기까지만 볼래, 100틱까지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 보셔도 돼요. 169 거의 다 올라왔죠.
빅틱 짜릿값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차 청산 보실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바닥 대비 단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꼬꾸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못해도 240까지는 지켜보자. 자, 218까지 뚫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239에서 타협 주문 접수 볼게요. 완료. 자, 11,000, 16,239. 올청대기는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236짜리) 값 건드는 거는 원웨이 낙폭에서 236짜리 값 건드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236짜리에서 떨어지고 382까지 못 가는 경우는 좀 있었어도 236짜리 값 터치 가능성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터치하는 모습을. 차트를 많이 그려보셨을 때. 이거 좀 아쉽다. 자, 책이야.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보시죠. 자, 잡히더라도 요거 마지막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 자, 매수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 본절 확인. 달면 주문 자, 접수 완료. 49본절로 볼게요. 정정 49본절. 확인. 이번에 본절 달면 어쨌든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텐데 이거 본절 마무리여도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보고 일단 95에서 지금 11,200 정도까지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600불까지 지금 보여줬고요. 자, 86. 자, 한 번만 더 힘주자. 빠르게 주자. 아우, 좋습니다. 네, 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진행해주세요.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네. 틀렸어요. 95달러까지 반등한다 그랬는데 95달러 택도 없었죠. 바로 밀렸고요. 경기 둔화 및 당장 비축유, 전략 비축유 푸는 문제 때문에 하방 이슈가 많이 생겼다. 90달러 때까지 저는 다음 주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저는 지난주 일단은 80 초반, 그리고 7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81까지 일단 떨어뜨려 주고 나서 지금 다시 급반등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84달러대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76.92까지 좀 더 낮춰서 오히려 더 하방 압력을 더 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실패했어요. 어머. 네. 1770달러까지 반등한다고 했는데 역시 택도 없었죠. 네. 달러가 강세가 안 밀리는 바람에 강세가 크게 된 건 아닌데 안 밀려가지고 지지라인에서 저는 반등, 여기 지지라인 한번 반등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라인 다시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등, 이번에 목표치를 낮춰서 한 1700달러로 겸손하게 한번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되려 저는 일단은 이 하락에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제 수긍을 하면서 저는 일단 1507까지 자리값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상 큰 그림, 작은 그림으로 일단 다 계속 이 자리값을 가리키고 있고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30달러에서 지금 1500까지 한 번에 가져가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타이밍이 아니고 추세 자체가 이렇게 가져가는데 일단은 지금 다음 주 1600 깨는 것까지만 한번 지금 지켜보시는 게 딱 좋을 거다. 그래서 제 기준은 1600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사실상 틀렸죠. 아유. 보합권 얘기했는데 하락 추세 보합권이긴 한데 약간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맞았다고 좀 첫판까지 좀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하락 추세 지속이고요. 전 12,000포인트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번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피크. IT 모든 기업 실적 다 발표 다음 주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시즌 때 그 반등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본부장님이랑 다 똑같았어요. 전략이 나스닥도 똑같았어가지고 저 역시도 일단은 급반등을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슈나 내용 자체가 너무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다음 주 굵직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2,050까지 상승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구리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